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건 9월 A매치 2연전입니다. 시점이 조금 지났지만, 조회수 나오는 거, 제 채널에서 조회수 나오는 거랑 별개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좀 늦었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간단하게는 좀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좀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됐든 그 월드컵 예선, 그 다음에 본선에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예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근황복을 가볍게 드리면, 잘 갔다 왔고요. 이제 커뮤니티에도 써놨지만, 장가 들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요. 네, 잘 갔다 왔고, 또 명절이라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도 찾아뵙고 하느라고 많이 피곤했어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거의 뭐 오후 거의 점심때 다 지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이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며칠 누워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이 얘기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다가 헛소리를 하면 제 피곤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신혼여행 그리스로 갔다 왔는데 그리스에 있는 동안 팔레스타인 경기가 있었고 오만 경기 둘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만 경기 좀 봤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만 경기 좀 봤는데 팔레스타인 경기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평가가 팔레스타인전이 진짜 완전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멀리에서 느끼기에는 오만전은 이기긴 해서 다행인데 팔레스타인전하고 바뀐 게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님은 오만전에서 적절하게 변화를 줘서 그게 자기가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이제 전술 변화를 끌어내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때문에 또 이제 여론은 저거 뭐 맞아? 저기 저 말이 맞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중심에 있었던 그 논란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그 의견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전 자체는 되게 자주 보던 경기 양상이었고 지금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벤투 감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을 왜 아시안컵까지만 하겠다고 1 플러스 3을 제안해가지고 벤투같이 좋은 축구를 하는 지도자를 내쫓았느냐 거의 사실상 내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벤투 감독 많이 잘한다 했었던 사람이지만 사실 벤투 감독도 아시아 단계에서 매번 승리했던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승리하더라도 1대0 경기나 뭐 2대1 경기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번 팔레스타인전을 많은 분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셔서 저는 진짜 경기를 개판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려봤는데 그 정도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벤투 감독 체제에서도 이런 경기 양상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제가 보기엔 후방에서 볼 돌리는 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 물론 있었죠. 아쉬운 점 물론 있었고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있었고 오만전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컸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홍명보호의 어떤 이 기저에 깔린 전술적인 어, 색채들에서 아쉬운 점들을 짚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팔레스타인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팀 리뷰를 드리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이게 저는 어떤 이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통신의 발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최근에 두 줄 수비 내렸었을 때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게 돼 있어요. 개인 능력이 괜찮거나 신체 능력이 엇비슷하다 그러면 어떤 팀이든 내려선 팀 상대로는 굉장히 골을 넣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졌어요. 그게 물론 실력 격차가 한 뭐 대학교 팀하고 진짜 국가대표팀 정도 사이 그 정도의 간극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가 그래도 뭐 프로 선수들 정도 된다. 그러니까 K리그 2 팀들이 FA컵 같은데 지금 이제 코리아컵이죠. 거기서 종종 K리그 1에 있는 뭐 전북을 잡기도 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어떤 이런 어떤 공격적인 것들 못 보여주면 버티는 경우들이 자주 나와요. 작년에도 올해죠. 김포가 올해 또 전북 현대 잡았잖아요. 선수층만으로는 이 뚫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를 전술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경기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팔레스타인전에서 찬스가 없었느냐? 그럼 그건 아니야.
왜냐면 손흥민이 날려먹은 장면도 있었고 이강인이 날려먹은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좀 한 골 정도 넣었을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경기가 이제 아마 변수가 많았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개판이었다. 예. 근데 뭐 이게 아시겠지만 그런 건 변명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홍명보 감독님을 많은 여론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잔디 문제가 선수들한테 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예전에 그 선수들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뭐 상대편은 뭐 잔디 다른 데서 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량이 나쁘다 뭐 이랬던 게 아니라 그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좀 떨어졌든 운이 없었든 잔디 때문에 운이 불운했든 어찌됐든 찬스는 만들었다. 찬스는 만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경기가 진짜 개판인 경기였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경기가 완벽한 경기였는데 네 말은 불운해서 비긴 거냐라고 한다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 중에서 잘 걸러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의견은 타당합니다. 근데 이 의견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쪽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서 제가 뭐 홍명보 감독님 옹호하는 쪽도 아니고 사실 뭐 여론이 틀렸다 이렇게 막 지적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전적으로 봤다 이렇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 생각이니까 너무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동의가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끄셔도 돼요. 저 새끼 말 듣기 싫다. 싫어. 이러면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제 의견이 조금 일리 있을 것 같다 싶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좀 논쟁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꼭 리뷰를 드리면 막 댓글에 안 좋은 게 달리는데 저도 막 썩 기분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서 굳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후방에서 뿔 돌리는 것들은 괜찮았어요. 정우영 선수 쪽이나 후방에서 뭐 그 형태 바꾼 잠깐 바둑을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이제 종종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라불피아나 형식으로 많이 빌드업도 하고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풀백들이 전진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빠지고 뭐 이렇게도 빠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숫자 늘려놓고 이게 사사이 같은 경우는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전술적으로 제가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사이 장점이 이렇게 블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투입하더라도 둘러쌀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수비할 때 전개가 되냐면 사실은 여기 이제 정우영 선수가 원래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치면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여기를 좁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선수한테 투입이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6번 선수한테 주기가 힘들어지고 이쪽으로 몰아넣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겨오면서 여길 또 가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또 주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나오는 게 항상 문제점이었던 U자 빌드업이 나온다.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라볼피아나라고 해서 뒤에 숫자 셋으로 바꾸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빠지면서 이 선수들이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위치로 가거든요. 이 위치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블록을 쌓는다 그랬는데 블록을 쌓기 어려운 부분이 이 공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공간에 올라오면 사실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게 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좁혀서면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하고도 볼이 열리고 이쪽하고 볼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완벽하게 이 변형수 스텝백을 쓴다 그래서 빌드업이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선수가 내려오면서 형태를 바꾸니까 이 선수들이 여기서 대처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패스 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공간을 잘 쓸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이렇게 형태를 바꾸면서 이 선수들이 내려오거나 뭐 이 선수가 내려오면서 혹은 뭐 이 선수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황인범이 주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형태를 바꿔주면서 순간적으로 아까는 여기 중앙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잖아요. 여기 3번이 여기 있고 6번이 여기 있을 때는 볼 투입하기가 어려웠는데 순간적으로 6번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볼을 잡아주니까 여기도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여기 3번이 10번한테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영스의 효과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곧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 중앙 투입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주고받으면서 상대 한쪽을 몰아넣고 이제 반대편으로 오픈시키는 거 이게 꽤 자주 나왔어요. 정우영 선수가 시도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인이 특히나 이 위치에서 볼 잡아가지고 본인의 드리블 딱 하면서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하면서 끌어다 당겨놓고
이쪽으로 다 이동하니까 좁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오픈하는 것도 많았고. 근데 이거는 되게 전형적인 거고 잘했던 게 뭐냐면 이 4-4-2 깰 때는 좌우로 흔드는 거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U자 빌드업이 아니라 이 바깥쪽에서 도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한 번 투입된 다음에 이쪽에서 중앙 쪽을 좁혀내려고 할 때 좌우를 넓게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4-4-2에서 4-4-2를 상대할 때 측면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전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골이 안 나왔다라는 것들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번은 그래도 골 찬스가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골 넣었으면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팔레스타인. 왜냐면 팔레스타인이 지금 여기 위치 잡아놓은 것처럼 뭐 요즘에 이제 뭐 미들 블록, 로우 블록, 뭐 하이 블록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 말은 잘 모르겠고, 일단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앞까지 내려서 완전히 내려섰다까지는 아니지만 요 한 칸 앞까지 정도까지만 나오고 압박 라인을 압박 시작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잡은 것보다 그 낮은 라인 한 이쯤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우리가 내려서겠다는 의미가 너무 보이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실은 측면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서 좌우로 흔들면서 얘네들이 블록 유지를, 이 4-4-2에서 블록 유지를 못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건데, 볼이 오른쪽에서 많이 돌면 얘네도 개인 기량이 처지니까 수비하는 거니까 이쪽에 지금 도움 수비를 많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좁히게 돼 있어요, 사실. 그죠? 이렇게 좁혀 오는데 그때 반대쪽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드 체인지를 단번에 해줄 수 있는, 벤투도 많이 했어요, 이걸. 사이드 체인지를 단번에 해서 반대쪽에 넓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때 비유 많이 드리는 게 행군 비유 많이 드리죠. 행군 해보시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한 걸음 그 거리를 땡기겠다고 한 걸음 움직이면 그 다음 사람이 한 칸 움직이고 한 칸 움직이고 한 칸 움직이고 하다 보면 뒤에 있는 행군, 맨 뒤에 있는 뛰어야 돼요. 100명이 행군한다 그러면 막 뒤에서 뛰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후다닥 뛰어오지만 그 다음에 좁혀오는 선수, 그 다음에 좁혀오는 선수, 그 다음에 좁혀오는 선수 이렇게 하면서 이 사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랑 4-4-2 처음에 서 있을 때 U자 빌드업 상대에서 잡혀 있을 때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쓸 수 있어서 여기 있던 선수가 여길 잘라 들어가면 아까보다 훨씬 위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좁혀서 있을 때 이 8번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하고 얘가 못 쫓아와서 한 이쯤 와 있을 때 움직이는 공간이 다르고, 또 이 9번이 3번하고 4번 사이로 움직이는 공간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여기서 이 뒤에서 바짝 붙은 거랑 완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득점 찬스 만들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거는 홍명보가 괜찮았다고 봐요. 그 정도는 더 잘해야 되지만 나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전에 한 여기까지, 그냥 뒤쪽까지, 뒤쪽 허리 이하 이쪽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앞에서의 디테일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구나 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고, 이게 사실은 제가 울산에서도 많이 받았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서도 경기가 안 풀리면 이쪽 풀백들이 전진해가지고 측면을 위주로 풀어간 거는 맞아요.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대체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너무 깊이 올라가서 이쪽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역습에 취약해지는 거죠. 숫자가 하나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최근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 백을 인버티드 풀백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왜냐면 중원 숫자를 늘려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3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바꿔놓고 앞에 숫자를 늘린다거나, 혹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김판공 감독님은 약간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깥쪽에 벌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산미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몇 잘라 움직임을 하는데, 여기서 위치 바꾸다가 비면 그제서야 올라가는, 확실해지면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측면으로만 풀어가겠다라는 거가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역습을 제어할 것이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대표팀에서 돼 있느냐,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좌우가 다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손흥민이 볼을 잡아요, 넓게 잡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우 전환을 빨리 해서 손흥민한테 넓은 공간을 확보시켜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쪽 공간을 넓게 쓰고 싶다는 얘기였잖아요. 왜냐면 여기선 골을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중거리 슛 쏴서 들어가겠어요, 이게? 넓게 벌렸으면 결국 목표는 이 중앙 쪽
골이 나는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목표가 뭐야? 중앙에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전환만 시켜놓고 손흥민 쪽에서 타격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황문기 선수가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서 이강인 선수 쪽에서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근데 왼쪽에 설령구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설령구 선수가 안정적으로 볼도 잘 관리하고 하는 건 좋은데 뭔가 역동성이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에 뒤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차라리 황인범이 이쪽을 많이 가든가 이쪽을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공을 딱 잡았을 때 2번 선수가 여기서 딱 잡아서 앞에 내가 섰다라고 할 때 근데 여기가 아직 오지 못했을 때 이쪽을 잘라 들어가야 손흥민 선수 이쪽에다가 패스를 연결하고 본인은 골을 넣으러 움직이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득점을 하러. 근데 이게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움직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요. 벌어졌었는데 안 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대1. 근데 알잖아 다. 손흥민 드리블 잘 치는 거. 혹은 손흥민 선수 상대로 그냥 지연만 시키자. 우리 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식으로 지연 수비를 하면 손흥민 선수가 사실 드리블이 네이마르급은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 수비 블럭이 다시 생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야. 이게 무의미한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환시키는 것까지는 좋았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중앙으로 가는 건 안 나왔다고요. 잘 안 나왔어요. 이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 돼.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손흥민 선수가 야 와라 하는데 이게 아무리 최고 잘난 선수고 잘하는 선수고 또 선배 선수지만 야 와 이렇게 하는데 이 선수가 안 오면 뭐 혼낼 수가 있나? 이거는 지도자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 그 잘 됐던 거 오른쪽에서 이강인 선수 쪽이 잘 됐다 그랬잖아요. 황문기 선수가. 근데 거기 잘 됐던 건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측면 쪽 바깥쪽을 잡으면 황문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강인 선수가 이쪽에 약간 이쪽에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럴 땐 또 황문기 선수가 바깥으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황문기 선수가 계속 앞으로 수비를 끌고 움직여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 이강인 선수가 공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혀있고 이제 여기 뭐 미드필더가 도와주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황문기 선수가 일로 뛴다 바깥쪽으로 뛴다 그러면 얘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크로스인데 그러니까 뛰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는 얘를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겠죠. 혹은 센터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벌써 공간 열리잖아요. 그죠? 그럼 일로 줄 수도 있고 이강인이라면 여기다 줄 수도 있죠. 혹은 이걸 이용해서 치고 들어가면서 원투 주고받을 수도 있고 중거리슛 그냥 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주려고 그러면 수비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왼쪽에선 그게 너무 부족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오른쪽에서는 황무기 선수가 활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쪽을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황무기가 잘해줬다. 제가 생각보다 훨씬 잘했어요. 황문기 선수가 진짜 잘했는데 근데 뭐 제가 이제 문제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저는 아쉬웠어요. 저는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이 본인 말 외에 다른 선수들을 포착하는 거 외에 전 이강인 선수가 본인 스스로가 미끼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여기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는 황문기가 올라와서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앞으로 가는 빈도가 현저히 적어요. 본인이 하프 스페이스 자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뭘 하냐면 여기서 기다려요. 아이고 광고판 눌렀네. 네. 여기서 기다려요. 이강인 선수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여기서 잡아서 이거 반대에 오픈을 해주거든요. 이거 좋아요. 좋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한다고 알면 여기 벌어져도 안 오는구나 알면 그 다음부터 수비가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황문기가 공 잡았을 때 이강인이 한두 번만 일로 잘라서 이쪽으로 이 선수를 끌어내줘야지 그 다음부터 공격이 전반적으로 쉬워져요. 왜냐면 여기서 나중에 이 패스가 들어가서 위협적으로 한두 번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패스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이강인이 요 위치 딱 잡고 있으면 이 8번은 이렇게 서 있으면 4번이 11번 맡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높은 위치 라인까지 올라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5번 선수가 공 딱 잡았을 때 황문기가 공 잡았을 때 이강인이 뛰는 척 한번 딱 했어요. 그럼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때 탁 튀어나오면 아까보다 훨씬 여유있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이지만 그잖아요. 이 선수는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얘가 나오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섞었어야 되는데 매번 여기서 공을 잡으니까 공격이 활기가 안 돌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이 깊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건 결국에 이것도 여기 이 위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 갔다 계속 돌아 나오는 결과예요. 사실 뒤로 나온다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는 전환 패스가 아무리 이강인 선수가 정확하고 기술이 좋다 그래도 이게 롱 패스이고 날아가는 시간이 있고 또 여기서 받는 선수의 변수도 있고 또 잔디까지 안 좋았던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 확률보다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요 짧은 거리를 땅볼로 주는 패스가 훨씬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좌우 전환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좌우 전환한 다음에 뭘 할 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목표인 이 가운데 들어가는 목표를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서 있었느냐, 그 팔레스타인전에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전환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내 동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 동료가 이렇게 공 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오만전도 비슷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만전에 경기가 좀 답답했잖아요. 물론 전반에는 골 넣을 때까지 괜찮았지만 전반 중반 이후로는 그 얘기도 말씀드릴 건데 그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사실 공격이 되게 안 풀렸잖아요. 근데 언제 풀렸냐면 황봉기 선수가 들어와서 조금 그 볼 컨트롤 실수도 하고 해서 역습도 주긴 했지만 황봉기 선수 들어온 다음에 오른쪽 공격 살아났거든요. 그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령우 선수가 뒤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는 잘해주는데 올라가는 빈도, 특히나 단순히 여기 올라가서 숫자를 늘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으로 뛰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높은 위치까지 전진했다가 아니라 이 라인 뒤로 깨면서 이 선수들을 물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물러서 형태를 깰 수밖에 없게 하는 거는 황문기 선수가 되게 잘했다. 앞으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받으러 내려오기만 할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 뒤를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황무기 선수가 잘해주면서 오만전에는 좀 그래도 후반전 중반 이후로는 공격이 잘 풀렸고 전 거기서 이제 그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님이 내가 변화 줘가지고 적중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움직임들을 팀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개인이 설령우 쓸 땐 잘 안 되던 거 황문기 넣으면 되네, 그러니까 황문기 넣자,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설령우 선수가 황문기 선수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에서 설령우가 황문기보다 나아, 좋은 선수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면 설령우 선수도 이거 시키면 할 거거든요. 그잖아요. 뭐 어려운 거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수비 2명씩 치라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있을 때 공간으로 띄워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코칭 스태프가 손 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팀에서는 이렇게 하던 선수가 다른 팀에 가면 더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감독마다 쓰는 게 달라지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게 선수를 그냥 1대1로 교체함으로써 다른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건 이거 너무 저차원적인 대응인 거죠.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전, 오만전 둘 다 그냥 막 무전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 아시아권 팀들도 깨지 못해, 이런 병신 공격이 어딨어 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안 디테일하다. 그래서 저는 한 점수 주면 한 55점 정도? 60점 정도. 60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 55, 57. 네, 57. 그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공격 정도 점수를, 완성도를. 이게 조금만 더 이강인하고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까지 크랙 유형의 선수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볼 잡으면 일단 이 선수들 못 뺐잖아. 아시아권 선수 못 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들이 볼 잡아놓으면서 또 전환하는 패스들도 킥도 좋고 또 돌파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흔히 말해서 이쪽에서 한 명을 불러냈을 때 이 주변에서 충분히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는 찬스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를 못하는 게 아쉬웠다.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잘못 써놨네요. 어떻게 주도할 것이냐 아닌데 주도할 것이냐,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지배와 통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뒤에서 할 얘기긴 한데, 이게 주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승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골로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주도권을 어떻게 득점으로 변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지적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 아쉬운 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히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팔레스타인전보다 오만전이 더 문제였다. 오만전이 더 문제였던 걸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오만전 전반전 득점할 때까지, 첫 골을 넣을 때까지 중반 정도까지는 저는 뭐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득점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잘 주도하고 거의 압박도 안 당하고 압박 당하더라도 잘 풀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이제 그게 공통점이 뭐였냐면 팔레스타인도 우리나라 상대로 덤비려고 안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오만도 전반 초반에는 우리나라 상대로 덤비려고 안 했어요. 아 그래 니네가 우리보다 세 인정하고 내려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만이 덤비기 시작하니까 전반 중반 이후로 완전히 흐름을 뺏겨버렸죠. 뺏겨버리고 후반 초반이었나요? 전반 종료 직전이었나요? 그 결국엔 높은 위치에서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이 정도에서 지금 프리킥 줘가지고 이게 지금 세트피스에서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었고 지배하고 경기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빨간색이니까 우리가 빨간색이니까 한 공격을 한 높은 위치 최소한 이 위치 혹은 뭐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했다 그러면 파워를 이렇게 위험한 위치 한 이 정도에 줬던 것 같은데 이 위치에서 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반 중반 이후로 오만이 덤비기 시작할 때 전방 압박이 대처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내려서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냐? 오만이 전방 압박하는데 풀어나오지 못하는 팀이 있다. 어. 이건 아니다.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오만전이 팔레스타인전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득점은 못했고 못 이겼지만 우리나라가 90분 내내 두드리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역습 몇 번 주긴 했지만. 근데 오만전 때는 주도권은 그냥 내주는 순간들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겠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한 경기다. 어떻게 흔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끊기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끊기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이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주도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축구에서 그게 안 됐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방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지 좀 더 세밀하게 풀어갈 수 있는 빌드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라인을 높여놨을 때는 훨씬 빌드업이 쉬워지는 게 뭐냐면 이게 빌드업 할 때 뒤로 물러설 수 있으면 편해요. 왜냐면 압박이 들어오는 거리를 벌려야 되잖아요. 얘네가 압박 들어왔을 때 대처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바짝 붙어 있을 때 주면 바로 압박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뒤에 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면 패스가 오면 그동안 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처가 돼요. 뭐 여기다 줄 수도 있고요. 여기다 줄 수도 있고요. 여기다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압박을 깊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해온다. 내가 공을 잡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올 것이냐. 왜냐면 뒤로 이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골키퍼도 여기 있을 텐데 이제 여기 오면 여기 줘버리면 그냥 물려요 버려요. 이게 실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이때는 공을 돌리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압박당하고 있을 때 풀어나오는 게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하고 있는 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제 광주 잘하더라고요. 어제 ACL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빌드업하고 노력하고 물론 롱킥도 써야 됩니다. 롱킥 써야 되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나오고 어떻게 상대가 압박할 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빌드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왔다. 물론 이번 경기가 그 홍명보의 두 번째 경기고 그냥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두 번째 경기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팀의 기반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경기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 준비를 안 한 거는 조금 너무 나이브했던 게 아닌가 안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이 이런 거 되게 잘했단 말이야 사실. 지금 이정효 감독님도 잘하고 김판공 감독님이 있는 울산도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시간이 드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본선 가서 잘할 수 있을까까지 얘기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트렌드에서 이런 전방 압박은 모든 팀들이 거의 다 걸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올 만한 팀들은 우리가 딱 그 대진을 받았을 때 얘네 쉽다라고 느끼는 팀 아니면 조금 우리나라보다 세 보인다고 하는 팀들은 다 해요. 이걸 다 할 줄 알아. 전방 압박.
유럽에 있는 팀들이 다 할 줄 아니까. 분데스리가 팀들은 중위권들도 다 전방 압박해요. 그냥 장난 아니야. 강도도 엄청 세. 그러니까 여기서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 예선은 통과해요. 또 하겠지. 체급이 좋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내려서서 해주니까 이렇게 압박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본선 가면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랑 할 때 왜 잘 됐어요, 경기가? 수비 컴팩트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내려서지 않은 것도 중요했고 우루과이가 우리 누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볼 잘 돌리니까 안 뺏기잖아. 그러니까 점유율이 한 45대 55 그 정도 나오면서 반반 게임 찬 거예요. 근데 압박 들어오는데 이거 걷어차기 시작한다. 그냥 뻥뻥 차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에 점유율이 7대3, 뭐 6대4까지 벌어지고 그럼 수비 축구만 하다가 그냥 세트피스 하나 줘서 골 먹는 오만전처럼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오만에 누군지도 모르는 선수한테 골을 먹고 자책골이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상당히 그러면 누니스가 있잖아. 예? 예를 들면 발베르데가 중거리 슛 빵빵 때릴 텐데 이게 완전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무대에서마저 전방 압박이 대처가 안 되면 본선에서는 진짜 큰일 났다 이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더 큰 문제였다. 오만전이.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만이 이렇게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대처했던 게 아직 뭐 연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상대가 롱킥을 차거나 우리가 롱킥을 차거나 해서 걷어내고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롱킥 차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역습당했던 어쨌든 밀려 있었으니까 이렇게 깊이 많이 내려와 있었겠죠? 내려볼게요 한번.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였냐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을 못해요. 밀고 나오지 못한다고. 자, 위치 일단 바꿔보면서 말씀드리면 얘네가 오만이 공격하러 올라왔잖아요. 공격하러 올라온 거 좋다 이거야. 그래, 쟤네도 공격할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비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공격 나갈 때 아까 빌드업 잘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첫 번째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뻥 찼어요. 그럼 얘네가 볼 잡잖아. 그러면 얘네가 공격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기다려요. 블록을 잡고. 우리가 마치 오만이나 팔레스타인이 된 것처럼 여기서 자꾸 버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네도 공격을 막 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놀아. 그러다 실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팀이 없어요. 주도하는 축구를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뒤에서 그냥 기다리는 팀이 없다고요. 지금 최근에 울산이 되게 핫하잖아요. 강원하고 싸우는 것도 강원도 잘했지만 강원하고 울산 경기 저도 봤는데 강원도 잘했지만 울산도 잘했잖아요. 그죠? 둘 다 잘했죠. 둘 다 되게 치열하게 싸웠고 광주랑 울산 할 때도 그랬고요. 저번 동해안 더비 또 저 봤어요.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 경기도 진짜 재밌었는데 그 전방 압박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그러니까 상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이 포항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포항을 여기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야 너희 돌릴 데 없지 해봐 한 다음에 뺏어가지고 자꾸 골 넣었다고요. 근데 어제 국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국가대표팀의 문제 뭐였냐면 상대가 여기 잡고 있으면 상대를 일로 몰아칠 생각이 없어요. 몰아넣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몰아넣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갑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나라 뭐 K리그만 봐도 자주 나오는 예인데 한 명이 압박을 가요. 그러면 이 선수가 물러나면서 받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쯤 나올 때 달려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선수가 줍니다. 얘가 받으러 나올 텐데 여기서 딱 압박이 좋게 들어가면 이렇게 잡히니까 얘가 겁나거든요. 그럼 뒤로 잡아놓고 백패스 간다고요. 그럼 이때 이 뒤에 있는 4명이 일주일 쭉 올라오면서 라인 한 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이 뒤로 가는 순간에 라인을 다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9번이 일로 막 가요. 여기 압박을. 대신에 3번을 가리면서 3번을 안 가리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 다 줘버리면 그냥 끝장이니까 본인이 뒤를 확인하면서 압박할 때 요즘 보면은 압박 잘하는 팀들 다 주변 계속 확인해요.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마크하면서 가야 되는지 2명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리면서 간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일로 빠질 거예요. 그죠? 빠지겠죠? 그러면 아까 라인 올려놓을까요? 아까 이쯤 왔을 때 한 요즘까지 다 올라온다고요. 우리가 뒤로 백패스 골키퍼한테 백패스가 갈 때 나가면 밀고 올라와야 돼. 이렇게 올라오고 이 선수한테 이렇게 가는데 여기 3번이 이렇게 가면 여기를 가리면서 가고 4번도 빠질 텐데 10번이 이렇게 견제하면서 같이 가요. 중앙 쪽에 볼에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하면서, 왜냐면 미드필더 내려올 테니까 얘네도 이쪽에 들어가면 이걸 자르겠다는 걸 주고,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일로 빠지니까 여기 가면 내가 이제 볼이 한 이쯤 나왔을 때 가면 쫓아갈 수 있는 위치 정도, 여기 중간 애매하게 하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얘네 가요. 그러면 이 선수도 일로 빠진다고요. 그러면 이 선수한테 가니까 이 선수가 잡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가겠죠. 라인 같이 잡으면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이 6번이 혹시라도 빠질 수 있으니까 붙어가지고 가고, 8번도 같이 올라가고, 뭐 여기 6번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 따라 붙는 거예요. 측면은 벌리려고 할 거고 따라 붙습니다. 또 여기도 벌려주려고 할 텐데 따라 붙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한 번 패스 나간 것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라인이 편해졌죠. 근데 얘네는 답답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뭐 풀어나올 수도 있지만 롱킥을 유도한다 그러면 땡큐예요. 땡큐. 여기서 얘네들은 내려가면서 공 잡아야 되는데 이건 걷어차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관리해가지고 딱 볼 잡았을 때 아까랑 차이가 뭐죠? 예를 들어 우리 볼 탈취를 딱 했어요. 전방 압박을 해가지고.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그냥 걷어내가지고 기다리면 계속 우리 최종이 여기 잡혀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밀고 나오면 우리가 여기 잡혀있거든. 그러면 볼 돌리기 훨씬 쉬워요. 아까 이 뒷공간 이렇게 여유있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간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위협적인 위치까지 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가요. 조금씩. 한 번 압박 시도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얘네 못 올라오게 버티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라인이 한 뭐 최종이 한 이쯤에 잡혀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설명드리면. 최종이 한 얘네가 여기 잡혀있다. 그럼 이때는 안 덤벼요. 왜냐면 이만큼 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기다렸다가 얘네가 뭔가 실수하는 것 같다. 혹은 타이밍을 잡는 거죠. 여기서 패스가 이쯤 나가는데 좀 패스 약하다. 압박하면 걸리겠다. 그때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압박 걸고 백패스 나가면 이때 와라락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수비라인 여기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주도하는 축구고,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제목을 좀 잘못 썼다 그랬지만 주도하는 팀이 어떻게 지배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게 지금 2024년에 최신 트렌드를 가는 팀들은 이걸 거의 다 한다고요. K리그에서도 울산하고 광주가 잘하고 또 강원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순위표에서 높이 있었던 팀들이 잘하는 팀, 높이 있는 팀들이 잘하는 팀, 잘하는 팀들이 하는 축구. 이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상대를 두드려 패고 완전히 주도하는 경기가 되는 거지. 이거를 못하고 너희가 주도권 가졌다고? 그럼 우리 숨 고르기 할 거야 정도가 아니라 숨을 고르면서 그냥 엉덩이를 뒤로 빼버리면 오만한테 쳐맞는 경기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우리가 아시아권 팀들 상대로도 못하면 본선에 가면 그냥 쳐맞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본선 가서도 해야 돼요. 전방 압박. 블록을 좁혀서 처음에 하지만 너무 우리가 몰려있으면 전방 압박도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질 때 어떻게 할 건데? 우리나라가 지고 있으면 후반이 이제 70분이야. 1대 0이야. 비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전을 하거나 1대 0으로 지나 2대 0으로 지나 승점 잃는 건 똑같은데, 월드컵 단기전인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전방 압박 걸고 막 싸움하는데 안 싸울 거예요? 너희가 밀어치니까 우리 역습만 할 거야. 기다려요? 안 된다니까요. 요즘에 전방 압박을 워낙 다 제압박이 빠르기 때문에 내려선 팀들 상대로 다 전방 압박을 제압박을 엄청 잘해요. 안 돼요. 라인을 밀고 당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팀. 그리고 요 들어가는 거는 제가 지금 뭐 단순화해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조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개인이 들어가면 압박이 안 걸린다고요. 이거는 팀에서 해야 될 문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팀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연전은 저는 경기 내용 자체, 경기 어떤 결과 이런 거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시아 수준에서 그럴 수 있고, 5만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 교체 적절하게 했던 것도 일견타당이에요. 일견타당하지만 그 전에 선수 교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주도하고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 기량을 고려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지까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선수발로만 했다. 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선수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좀 동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수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더 좋은 축구를 하고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개인 기량이 좋은 팀의 장점인 거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 한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한우가 있는데 그거를 요리사가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먹으면, 그러니까 집에서 구워 먹으면 맛있을까요? 진짜 너무 최상급의 한우 등심이 있어요. 집에서 구우면 맛있을까요? 맛있죠. 맛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웬만하면 진짜 요리 잘하는,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더구만, 거기 나오는 셰프님들이 이거 요리해 준대. 그럼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최상급 이 소고기는 선수들이죠. 우리 이강인, 손흥민 같은 선수들 이 최상급 고기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구운 고기를 만들 것이냐? 맛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 정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이거를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냐?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명보 감독님이 어떤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것도 울산에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적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체급으로 찍어 누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K리그 팀들도 팔레스타인이나 전반 초반에 오만처럼 울산한테 덤비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 덤비는 팀들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늘 고민이었고, 그게 이제 홍명보 감독 시절에 광주한테 계속 졌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게 대표팀에도 거의 연장선에 있는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예선 통과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본선에 가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잘못하면 2014년에 재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홍 감독님이 무능하냐? 그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전술 코치 외국인 코치가 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홍 감독님이 그거 맞네, 그게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판단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잘하길 바랍니다. 저는. 물론 최근에 김민재 선수 이슈도 있고 협회가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좀 개판이다. 협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홍명보 감독님 선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홍 감독님이 선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정확했어야죠. 다른 외국인 감독들하고 같은 판에 들어가서 같이 평가받고 같이 선임됐다 그러면 저도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선임 과정이 엉망이었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협회가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를 2022년에 나름대로 원정 16강 만들어내면서 좋은 그 결과를 냈던 게 그런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죠? 김판공 감독님이 저기 전력강화위원장 할 때, 그죠? 그때는 적어도 했어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고 그다음에 올림픽도 8강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진 이후로 올림픽도 못 가고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대표팀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축구 인기를 아직까지는 주도하는 게 대표팀이 있고, 여기서 잘해주는 게 있어야지 또 K리그가 또 인기가 생기고, 인기가 생겨야 또 K리그가 부흥하고, 부흥해야 좋은 선수도 많이 나오고 팬들도 재밌고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미 그 과정이 그랬지만 어쨌든 선임이 됐고 그게 지금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협회의 어떤 과는, 잘못된 거는 차치하고, 근데 지금 이거를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려 그러면 이제 이 외국인 전술 코치가 좀 역량을 발휘를 잘해야 될 것이고, 그 한국인 코칭 스태프들께서도 잘 받아들여서 좀 더 많이 발전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시아권에서 성적 나오네, 괜찮네, 그냥 이기네 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본선에서 경쟁력을 못 가질 가능성이 크다. 너무 최신 축구 트렌드에 좀 밀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 경기 다 저도 좋지 않은 경기였냐 좋은 경기였냐고 물어보면 좋지 않은 경기였다. 좋지 않은 경기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판인 경기였냐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좀 중구난방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경기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광주 경기도 재밌게 봤고, 울산 경기 요즘 재밌더라고요. 울산 잘해요. 네, 재밌는데 리뷰할 기회가 좀 없어가지고, 일단 내일부터 이제 회사도 복귀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짬나는 대로, 특히나 이번 주말 경기들부터는 좀 챙겨보고 나서 리뷰를 안 놓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